간밤에 열린 글로벌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블로크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증시는 휴장이었는데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휴장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는 좀 감소했습니다. 뭐 주요국 증시로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유럽 증시 정도가 이제 열린 양상이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면 상승했습니다.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본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효과.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달러화의 어떤 가치 자체가 이제 흐름이 계속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최근에 좀 반등을 했죠. 근데 일본 자동차주들의 경쟁력이 좀 이런 국면에서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주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 이 증시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 그러니까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일본은 조금 비껴나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요 타겟은 중국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도 어느 정도 여파가 좀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제조업의 어떤 경쟁 같은 경우 구도 자체가 일본하고 일정 수준은 겹친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뭐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일본이 직접적인 타겟은 아니다라는 어떤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안도하는 어떤 그런 매수세도 같이 또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 증시 전일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유럽 시장은 일본과 한국 증시의 어떤 강세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제 하락했습니다. 초반에는 일본 강세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어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연동이 되면서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이제 자동차가 약했고, 그다음에 금융주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임러가 미국에서 이제 배출가스 조작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이렇게 배출가스 이슈가 좀 불거지기도 하죠. 근데 이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2% 정도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는 2% 정도의 어떤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런 과정에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됐는데 금융주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예탁 그리고 대출 활동이 빈번하다라는 것이고 이거 자체는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일부 자동차주의 약세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물이 이제 오후 들어서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FO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또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날 자동차주가 이제 조금 밀렸던 또 다른 이슈에는 달러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이렇게 되면 유로화 강세 보이고 유로화 강세 보이게 되면 자동차 경쟁력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 FOMC의 의사록 공개 이 부분까지는 좀 확인하자 이렇게 이제 신중함이 가동이 되면서 초반 대비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지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미증시가 휴장일 때는 주요 지표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미국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제 주요 지표의 변동성은 큰 편이었습니다. 우선 달러화부터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는 0.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89.2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유럽 쪽에서의 어떤 유로화 어떤 약세 흐름이 좀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FO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 개장됐을 때 지표의 어떤 변동성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어떤 흐름 가지고
판단해 보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달러와의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 이제 약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어떤 뭐 기사에서도 모건스탠리 쪽에서 올해 전체적인 달러와의 방향은 하향 쪽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달러 인덱스는 현실적으로 좀 다음 달 FOMC가 지나가고 나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자체도 점차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 보통 미증시 휴장할 때 등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0.5포인트 안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1.35%가량 올라간 62달러 38센트 정도에서 거래가 됐는데 조금 전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2달러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중동의 정세 불안이 일정 수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뭐 이란에 대한 또 본토 공격까지도 염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스라엘 쪽에 강경한 어떤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중동 원유 시설에 대한 또 공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정세적으로 불안정할 때 이제 중동에서 실려 나오게 되는 유조선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이 부분들은 국제유가를 또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유가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지금 62달러 중반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으로 유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국제유가는 좀 강하게 올라가기도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에서의 어떤 원유 시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흐름 자체는 좀 완만할 것이다.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변동성 지수하고 양화선물 보는데 오늘은 이제 미증시 휴장이었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또 금값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 시세 같은 경우는 0.5%가량 올라가면서 온스당 1,348달러 정도까지 빠져서 이제 온스당 1,348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금값 당분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통적인 안전자산 달러화가 계속해서 약세 보이는 그런 국면이고 엔화가 그것을 대체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또 안전자산으로서는 이제 미국이 국채 아니면은 이제 금인데 국채 같은 경우도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워낙 또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금의 위상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 이 부분들이 이제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값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급격하게 쏠리는지 이 부분을 또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금값의 어떤 추이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중요한 어떤 이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 변화입니다. 금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올라가다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 한 2.8%대 후반 그 정도에서 지금 등락만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일정상으로 보면 FOMC 의사록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리고 FOMC 회의가 또 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FOMC 의사록 직전 또는 직후에 그 금리의 변동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령 뭐 지나치게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다라면 상당히 좀 변화가 커지면서 다시 2.9% 넘어가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서는 기준을 좀 3%, 10년물 기준으로 3% 정도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2.9%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돌파되지 않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2.9%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장은 또다시 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증시의 어떤 움직임 못지않게 10년물, 30년물 금리 주의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미국의 경기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뭐 홈디포라든가 월마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경기를 또 가늠해 볼 수 있죠. 주요한 어떤 소비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실적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시장에서는 또 평가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예상치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서 미국의 어떤 소비가 견조하다라고 본다면 상기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작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미국 증시의 양상을 보면 뭐 금리보다는 경기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해석이 더 힘을 얻으면서 금리의 어떤 변수를 이겨내고 경기가 이제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홈디포라든가 월마트 실적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 추진 이에 따른 어떤 여파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딱 좋다라고만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다 보면 소비 제품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소비 감소 이런 부분들도 또 연결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나라들, 뭐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이 또 가만히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증시에 또 변수로 부각될 수 있거든요. 일단 저는 우리 증시에서 뭐 철강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이제 나서면서 큰 변수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들이 강화가 된다면 증시에 또 다른 어떤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호무역 추진에 따른 여파, 미국에서 철강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업종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흐름 잘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와 함께 해시장 흐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